2022년 첫 술수토크의 주인공은 바로 빠밤 믹들스! 지금 딱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아 쿠시형아 또 일 저질렀구나, 또 저거 그냥 에피소드 한다고 5병 다 사가지고 또 쿠시형한테 싸대기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난 무죄야. 그 이유는? 협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 한국에서 믹털스를 공식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회사인 메타베브에서 보내주셨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신 5가지 바트를 드려요. 글라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믹터스로 2022년에 첫 술토크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엽. 이제 프리게임부터 할까? 프리게임부터 하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핫비 블론데일. 벨지안 쪽에서 나오는 블론데일 치고서 조금 더 핫비한 스타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는 좀 맞지 않을까 싶어. 맞아보지 뭐. 아, 색깔 조금. 다른 거 볼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옥스보 브루잉에서 만든 핫비 에일인데 비슷한 스타일이야. Stainless aged. 스테인리스 스틸 통커에서 조금 이제 뭐 컴다운 시켰다 이거지 뭐. 오, 색깔이 우선은 합격. Cheers. 드링커블. 이제 믹터스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래. 사실 믹터스 같은 경우에는 쿠시아가 좋아하는 미국 증류소 중에 몇 안 되는 증류소 중 하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있어? 맥들스 같은 경우에는 맛있게 마신 버번 중 하나지. 옛날에 내가 버번을 엄청나게 파기 시작했을 때 맛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왜 맛있는지 모르고 그냥 맛있어서 샀던 때였어. 내가 버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왜 맛있나, 이 역사적으로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 이 맥들스라는 증류소가 지금은 증류소인데 그땐 증류소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증류소라는 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알고 보면은 되게 뿌리가 깊어. 역사 얘기를 하면은 다 따분하고 재미없어가지고 관심 없지만 여기는 역사를 빼먹으면은 뭔가 많이 아쉬운 증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맥들스라는 증류소는 쉥스 디스틸러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범버저스로 바뀌어. 그 범버저스의 주인인 이 루이스 포먼이라는 사람이 맥들스라고 이거를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야. 그 맥들스라는 게 루이스 포먼의 아들들 마이클 앤 피터 그걸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맥들스로 만든 거거든. 그게 이제 1950년이야. 마이클 앤 피터. 마이클 앤 피터. 아들 이름으로 증류소를 만든 게 1950년도거든. 귀엽다. 그때부터 이제 정말 알면 알다시피 이제 60년, 70년, 80년도는 glut era라 그러지. 이게 버번이 안 팔리던 시절이란 말이야. 그게 결국은 어느 정도로 안 팔렸냐면은 많은 버번들을 이제 일본이나 그쪽으로 다 수출을 내보내고 이 세라믹 디켄터에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버번을 안 사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식품 같은 맞아.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기 시작하지. 그게 이제 7, 80년도인데 그때 맥들스도 참여를 해. 근데 맥들스는 좀 색다르게 어떻게 참여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도금을 하겠다 그래. 이 디켄터를. 비싸긴 비싸지 도금을 하기 때문에 한 개당 그때 7, 80년도 500불에 팔기로 해. 그 당시 500불이 엄청나게 센 건데 그거를 2,000개를 리밋을 하겠다. 그러고 이거를 안 팔리는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파괴를 하겠다 그래. 이 당시에는 마케팅이 엄청나게 셌던 회사야. 왜냐하면 너희가 이거를 지금 사둬야만 이게 나중에 이제 콜렉터의 이 가치가 생길 거다. 우리는 2,000개만 정말 팔 거고 그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파괴할 거다. 되게 극단적이다. 다 안 팔려 결국에는. 근데 다 부시고 다 파괴하고, 진짜? 파괴하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겨우겨우 살다가 망하지. 맥들스 디스틸러리라는 게 이제 문을 닫아. 그게 몇 년도지? 한 80년도 말일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펜실베이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야. 켄터키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켄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Chatham Imports라 그래가지고 술을 유통하는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제 버번 라인을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브랜드가 맥들스야. 그때까지는 이 맥들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죽어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윌렛도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잖아, 그지? 그렇지. 브랜드 네임을 주고 살고 팔기는 정말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 뭐 커널 E.H. 테일러만 해도 얼마나 많이 수도 왔다 갔다 했냐. 근데 이거를 사고 나서부터 이제 맥들스 97년도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켄터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맥들스가 된 거지. 맥들스라는 브랜드를 사고 나서 배럴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사와. 이제 여기서 하입이 시작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디스틸링이라는 회사에서 정말로 오래된 스탁들을 많이 사오거든. 버번이 됐던 라이가 됐던 그 스탁을 엄청나게 사오는데 그 배럴들을 맥들 싱글 배럴로 내보내. 내가 갖고 있는 병들이 있지. 이 병으로 이렇게 내보내기 시작하거든. 싱글 배럴인데 10년이라고 적어는 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17년, 18년, 19년 정말 고숙성의 배럴들을 10년짜리 바틀에 내보낸 걸 떠나서 그 고숙성이 어디서 왔냐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제 스티츠웰러 스탁 뭐 예를 들면은 파피 반 윙커 그 위드 버번이 들어갔다. 맛보면은 정말로 맛있어. 이게 내가 마셔본 버번 중에서
저도수 중에서 최고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찐득하게 맛있단 말이야. 그것들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확 떴구나. 확 떠. 그럼 제대로 시작을 한 거네.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대충 만든 버번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제대로 내보낸 거네. 구형 맥주얼스 10 버번 라인은 전설적인 바틀 중 하나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2013년도 바틀링이거든. 이거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배럴들을 갖고 와서 처음 릴리스를 내보내긴 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리밋이 된단 말이야. 한평생 배럴들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증류를 해준 컨트랙트 스틸링 부탁을 해.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은 브라운 포먼한테 해 결국에는. Wood for Reserve 회사. 그렇지. Wood for Reserve 만드는 거. 이 맥주얼스가 브라운 포먼한테 이런 식으로 증류를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서 최고점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low entry proof야. 그게 뭐냐면 배럴에 들어가는 도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51.5도로 들어가. 어느 정도로 낮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지금 마켓에서 51.5도 미만으로 들어가는 데는 진짜 극히 드물어. 규정대로 치자면은 최고 도수가 62.5도인데 그걸 62.5도로 넣으면은 증류소 쪽에서는 뭐가 좋냐면은 희석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바트를 내보낼 수가 있지. 그렇지. 증류하는 도수가 있고 배럴에 들어가는 도수가 있어. 배럴에 들어가는 도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수입 쪽에서만 봤었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맛은 더 좋은 거야? 말이 많어.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배럴에 들어간 도수가 나무랑 케미컬 리액션이란 말이야. 그 도수가 낮은 게 좋은 거냐 높은 게 좋은 거냐는 아직까지도 입장이 다 다르겠지. 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60에서 63도가 나무의 맛을 제일 잘 빨아들인다라는 말을 해. 저도수로 들어간 것들이 한 5가지가 되거든. 그게 결국에는 제일 유명한 게 와일드 터키야. 와일드 터키 구형 사람들이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키울 거 말고. 막 한 90년도, 2000 초반 년도까지는 이제 거의 맥주얼스랑 비슷한 저도수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맛있었던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구형을 그래서 찾아다니지.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Four Roses Bourbon. 그거는 이제 저도수로 들어가긴 하지.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이제 또 Four Roses는 1층짜리 웨어하우스라 그게 또 맛있는 건지 뭐 그건 아무도 몰라. 세 번째는 이제 MGP가 익스페리먼트를 했어. 저도수 배럴 프루프를 내보내면은 40도 배럴 프루프 버번을 내보내면 맛이 어떨까 하고 내보냈거든. 정말 맛있었어. 사람들이 이게 옛날 구형 와일드 터키 같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야. 조지 디클도 저도수로 배럴 프루프 내보냈거든. 정말 맛없어. 근데 조지 디클은 증류 자체가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 저도수 고도수랑 상관없이 조금 호불호 때문에 사람들이 맛없다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튼 결국에 저도수 배럴 엔트리 프루프는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회사 수입 면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약간 철학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좋은 점 중에 난 하나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네가 믹더스를 좋아하는구나. 쿠시형은 그런 이야기 있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수익을 포기하고선 이렇게? 그러면 맛없어도 맛있을 거야. 뭐 이런 스타일.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컨트랙트 디스틸링을 해왔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컨트랙트 디스틸링에서 자기네들이 증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왜 재밌냐면은 아까 97년도에 맥들스 브랜드를 샀다 그랬잖아. 근데 97년도에 그 증류기계 있지. 맥들스가 옛날에 펜실베이니아에 썼던 그 팟스틸 증류기계. 그것도 이제 옥션에 올라가지고 팔렸어.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갔냐면은 오하이오에 있는 톰 풀러리라는 디스틸러리를 갔어. 그 증류소는 뭐가 재밌냐면은 그 웹사이트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럴들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 거기에 어떤 곡물, 어떤 옥수수, 어떤 그레인 그런 걸 썼는지. 근데 그 사람한테서 이 증류기계를 다시 사오는 스토리도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시 사왔어. 다시 사왔어. 진짜 어떻게 사왔는지는 이제 뭐 맞아 그런 말이 많아. 왜냐하면은 불행히 잡히겠지. 왜냐면은 떡상 한 이후에 사왔을 거 아니야. 이후에 사왔지. 그러니까. 이후에 사왔어. 자기네들이 증류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팟스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기네들이 증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맛의 변한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는 아직까지는 큰 파동이 없었는데 그게 언젠데 직접 증류한 게? 증류를 시작한 게 한 2015년 전후야. 진짜 얼마 안 됐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맥들 싱글 배럴 있지. 저번에 10년이기 때문에 한 2024년, 2025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건데 그게 한 년에 이렇게 확 바뀔 거란 말이야. 싱글 배럴은. 이런 스몰 배치는 블렌딩을 해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어. 근데 그 증류소마다 다 신념이 달라. 조금씩 블렌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입맛을 서서히 맞춰가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곳들은 그냥 우리 증류액이 이제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레이블을 확 포기를 해버리고 새로운 바틀 뭐 디자인이나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 이게 그런 게 있다? 하나만 봐가지고 저도스 뭐 그런 거 완전 마케팅이야. 근데 이 브랜드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는 이걸 일일이 다 하나씩 하려면 이거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어떤 레시피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여기는 미국 버번이라는 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바닐라 캐러멜 오크라 그러잖아. 그거 중에서 맛이 다 똑같을 거라는 걸 알고 인식을 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레시피들은 다 가지고 놀아.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 이런 병들이 솔직히 5병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면은 이게 다 개성이 되게 재밌어 진짜. 이제 바트 설명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첫 번째로 마셔볼 위스키는 아메리칸 위스키. Unblended American Whiskey는 블렌드가 안 된 American Whiskey라는 말이잖아. 어떤 식으로 나는 통역을 하냐면은 Blended Scotch 하면은 싱글 몰트하고 싱글 그레인을 섞은 그런 스카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Blended American Whiskey는 보드카를 80%까지 섞을 수가 있어. 규정상 그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버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색깔 있는 보드카에 가까운 가벼운 증류주란 말이야. 이 Unblended American Whiskey라는 건 결국에 버번이랑 비슷하지만 보드카를 안 넣고 그냥 이제 쓴 오크통에 숙성을 시켰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이거를 used oak 컨테이너로 안 그러고 bourbon soaked 컨테이너로 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쓴 오크통에 숙성시킨 보드카가 안 들어간 American Whiskey다 이거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쓴 오크통이기 때문에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잘 묻어 나오는 Maker's Mark나 Weller Special Reserve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1차원이고 가볍고 깔끔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증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게 그 도수다? 막 41%, 42% 이게 아니라 41.7%야. 배치마다 다 도수가 다른가? 아니야 균일하게 41.7로 해. 근데 너가 말한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43이면 43, 40이면 40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배럴 프루프라는 것들은 다 점 뭐가 찍혀. 그러다 보니까 배럴 프루프가 아니어도 점 뭐로 찍는 게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는 걸 어느 순간 이게 모든 증류소들이 터득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하지만 모든 한 짓은 아니지. 많이들 요즘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 마셔볼까? 맞아. 이거는 그 플라스틱 그 랩 안에서 나와서 너무 좋다. 오케이 먼저 마셔봐 언니. 너의 첫 맥틀스다. 냄새 좋다. 어때? 맛있는데? 41%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알코올이 조금 세게 쏘는데 쓴 오크통에 숙성시키고 색깔에 비해서는 카라멜이나 뭐 초콜릿 향 그런 것들이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색소를 조금 더 했을 수도 있고 맥틀스 중에서 제일 이제 엔트리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맛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조금 나는 최근에는 약간 독한 맛을 못 느끼잖아. 내가 요즘 위스키 자주 마시니까. 미국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40도든 뭐 45도든 약간 제일 엔트리급을 마셔보면 되게 톡 쏘는 그 아세톤 맛이 되게 강하단 말이야. 그게 어떤 위스키든 라이든 뭐든. 근데 이건 좀 그런 게 없다. 단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럽 맛이 조금 나긴 해. 난 어제 피자 먹어서 2,000장을 다 데웠거든. 그래서 지금 뭘 넣던 입이 따갑기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술향이 알코올 향이 조금 세다고 느껴져. 41도라고 생각하면은. 그래 나는 술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바틀인데. 맛은 조금 가볍고 1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는? 맛은 1차원적이라고는 생각을 해. 되게 깊이감이 깊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점이 막 보인다? 이런 바틀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이미슨 블랙베럴 맛이 나. 아이리시 위스키 같은 그런 맛은 있다. 진짜 확실히. 투명해 조금 맛이. 맞아. 약간 투명한 맛이야. 참고로 저희는 이걸 가격을 잘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10만 원 초반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유통되는 가격은 확실히 모르지만 저희가 미국에 유통되는 가격이 믹터스가 싸지가 않아요. 다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불대, 30불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버팔로 트레이스나 뭐 세즈락 라이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 다 20대 중반, 25불 미만 정도의 가격인데 믹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45불, 뭐 50불 이게 기본 가격이기 때문에 10만 원 초반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유통되는 가격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 여기 미국 가격에 비하면. 맞아. 다음 거 해볼까? 그래 다음 거 같은 경우 이제 사워 매쉬로 넘어가자. Sour Mash. 사워 매쉬랑 지금 방금 마신 아메리칸 위스키의 공통점 뭐냐면은 라이도 아니고 버번도 아니고 이제 그냥 아메리칸 위스키란 말이야. 미국에서 만들어진 위스키. 그렇지. 그게 규정상 센 오크통을 써야 된다는 법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쓴 오크통에 썼던 거고 이 사워 매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보면 자기네들이 새 오크통에 썼다고 표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Sour Mash가 뭐야? 아이셔? 하이츄? 사워 매쉬의 컨셉은 그거야. 컨시스턴시를 위해 가지고 앞에서 했던 배치의 일부분을 갖고 와서 앞으로 증류할 배치에 넣어가지고 균일하게 만들어준다는 컨셉인데 그런 것도 말도 되지만 증류소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그게 결국에는 끓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뜨거운 걸 갖고 와서 넣으면은 공짜로 끓여준다는 말이야. 결국에는 온도를 확 올려주기 때문에 efficiency를 올려주기도 하고 이 사워 매쉬라는 거는 대부분의 법원 Colonel E.H. Taylor에도 사워 매쉬라고 적혀 있고 근데 이걸 표기하는 곳들이 많지는 않아. 뭐 너가 말했듯이 sour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표기에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맥들스가 펜실베니아 때 증류했던 매시빌 스타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옥수수가 50%고 그리고 라이가 38%고 나머지 이제 malted barley가 12%야. 그게 왜 재밌냐면은 옥수수가 51%가 되면은 버번인데 이거는 50%를 넣어. 그리고 차이가 사실 없는 거다, 그지? 차이가 없지. 하지만 버번이라고 말을 못해. 그 레시피로 했다고 이제 소문이 났지 그 레시피 썼다는 말은 없어.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을 이제 매맥해보겠다. 옛날에 펜실베이니아 스타일을 따라해본다. 뭐 그런 스타일의 병으로 나온 게 Michter's Small Batch Sour Mash이야. 약간 전통적인 그 레시피를 생각나게 하는 바틀이네 결국엔. 그렇지. 뭐 그 레시피를 따라했다면은 진짜 하이라이지. 38%면은 웬만한 포로즈보다도 호밀이 높은 거야. 따로봐. 따로봐. 오케이. 재밌네. 오랜만에 재밌는 위스키 마시니까. 그치. 다 여기는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베리어블들을 다 진짜 막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개성을 다 살리는 거네, 그죠? 그게 포인트야. 보자. 이거는 그 호밀 맛이 많이 난다. 아 이게 뭐지? 페퍼민트인가? 페퍼민트 향인가? 페퍼민트는 아니고 약간 시나몬 같은 냄새인데? 버번과 라이의 중간. 이거보다 확실히 깊이가 좀 있다. 아메리칸 위스키보다. 확실히 깊이가 있었는데 이게 블라인드를 마셨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숙성 구형 보틀 버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진짜 맛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성이 있는데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이야 이거는. 구형 보틀에서 나오는 향이 미묘하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억시다이즈 된 맛 맞아. 같은 게 구형 보틀들을 내가 엄청 찾아다녔었잖아. 엄청이라는 단어 쓰지 마니 죽어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구형 신문지 맛이 한 번 맛보면은 뭔가 법원에서 못 느껴본 맛이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거든. 근데 그게 마시다 보면은 아 이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헷갈리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 내 생각에. 찾아다닐 맛은 아니지. 그치? 근데 그 밭을 갖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너는. 너는? 너는 나는 너가 너 진짜 다 마셔 그냥. 저는 쿠시형이랑 싸우면 이거 뜯을 거예요. 이제 알겠어. 개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막 버팔로 트레이스나 와이트 터키 너무 아페톤 향이 세가지고 매력을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믹서스를 추천하고 싶어. 약간 그런 톡 쏘는 그런 약간 과한 위스키의 맛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일단 이거 두 개밖에 안 마셔봤지만 그런 것들이 싹 빠져 있어가지고 뭐 비슷한 가격대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바틀보다 가격대가 2배이기 때문에 아세톤 향이 좀 나는데 난 이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페톤 향 별로 안 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요즘 아페톤 맛이 아예 안 느껴져. 위스키들에서. 드디어 버번! 이제 너가 믹터스 엔트리 걸 마셨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자기네들이 진짜로 아 버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병인데 근데 얘네들은 원래 숙성연도를 한 번도 적은 적이 없어? 요즘에서야 이제 빼는 거지 그 숙성연도를. 옛날 같은 경우 엔트리급도 다 숙성 기간을 적었잖아. 믹터스 같은 경우에는 숙성연도를 적은 게 10년 저거 아까 싱글 배럴 그리고 20년, 25년 그렇게 있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이 라인업에서는 항상 non-age 스테이트먼트를 내보냈지. 그것도 재밌다. 왜냐면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잘 안 팔렸을 텐데. 근데 non-age 스테이트먼트 해놓고 여기는 훨씬 위로 누는 걸로 조금 유명하기는 해. 여기는 또 그게 없네. 바트린 본드가. 그렇다. 한 번쯤은 할만한데. 근데 사실 우리 그런 게 많이 하잖아. 옛날이나 바트린 본드가 괜찮은 의미였지. 요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의미 없어 지금. 한번 마셔볼까? 마셔봐. 근데 여기는 공통적으로 냄새가 다 좋다. 막 톡 쏘는 냄새가 다 없어. 아니면 내가 뭐 아페톤 냄새를 못 느끼는 거거나. 브라운 포먼 캐릭터야. 딱 이거 마셔보면은 아 브라운 포먼에서 가지고 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 헤이즐넛 너트 맛이 나. 땅콩은 아닌데 고소한. 조금 너리하기도 하다. 여기서 나오는 바나나 향이나 아세톤 향은 어쩔 수 없이 브라운 포먼 스타일이야 정말로. 근데 브라운 포먼보다 좀 덜 달아. 단맛이 빠진 브라운 포먼 같은 것 같아. 나는 브라운 포먼은 좀 달아가지고 내 입안에 좀 안 맞는데 이건 괜찮은데? 이제 맥들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토어픽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안 내보내? 아직까지는 스토어픽을 하질 않아. 스토어픽에 제일 가까운 거는 이제 포트 넬슨. 증류소라기보다는 그냥 그 옛날에 쓰던 그 오하이오에서 그 가지고 온 그 증류기계에 넣어놓고 이제 그냥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바야. 근데 거기 바 가면은 여기 뭐 맥들스 25, 맥들스 20, 10 다 마셔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가격이 좀 엄청나게 비싸.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거기 가면은 이제 자기네 뭐 배럴에서 손수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그게 뭐 스토어픽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스토어픽은 자기네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내보낼 수는 없지만 스몰 배치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는 거야. 이 스몰 배치라는 게 항상 말하듯이 배럴 하나도 스몰 배치고 뭐 배럴이 뭐 3,000개가 돼도 스몰 배치잖아. 스몰 배치든 요즘에는 그런 단어에 별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정말 의미가 없어. 물론 의미를 부여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정말 극히 드물거나 없지. 그렇지. 그래서 이 맥들스 같은 경우에는 스몰 배치가 한 배럴이 20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스몰 배치를 하는 거구나. 정말로 스몰 배치를 해. 이 사람들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쓰는 용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그걸 지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지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최근에 헤븐힐이 들어간 그 에반 윌리엄 스몰 배치는 한 300개 배럴이야. 이 20개 배럴이 좋냐 300개 배럴이 좋냐는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어. 배럴을 조금만 쓰면은 이게 캐릭터가 살아남단 말이야. 너가 말했듯이 어떤 거는 견과류가 좀 많이 나. 어떤 것들은 뭐 아세톤 향이 많이 나. 어떤 것들은 뭐 카라멜 향이 많이 나. 그거를 개성을 살려주는 게 스몰 배치고 막 300개, 500개, 1000개의 배럴을 섞으면은 둥글둥글하게 어느 바트를 잡던 항상 균일한 동일점을 보여주는 게 이제 큰 스몰 배치지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스몰 배치라고 썼으면 이렇게 작게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게 스몰 배치라기보다는 진짜 마이크로 배치라고 내보내는 절정도. 이게 믹터스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법원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재밌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증명서. 여기 TTV가 틀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그런 곳이야? 여기는 너 맨날 TTV 얘기하잖아. 사실 내가 다 편집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TTV가 안 나왔네. 왜냐하면 여기는 저 맥들 싱글 배럴이 중요해. 맥들 싱글 배럴이 결국에는 줄리안 반 윙클이 막 바틀링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줄리안 반 윙클이 누구냐면은 패피 반 윙클 그 만든 사람들인데 버플로 트레이스가 그 사람들을 사버리지. 근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줄리안 반 윙클한테 야 우리가 이런 배럴들이 있는데 바틀링만 해달라 그래. 그런 것까지 레이블에 다 표기를 했단 말이야. 필요 없는 것도 표기를 해주는 게 맥들스라고 난 생각을 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Woodford Reserve 더블 오크랑 되게 맛이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거기 단맛만 좀 빠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드풀 리저브보다는 이게 나아. 나는. 나도 동의를 해. 나도 동의를 해. 넘어갈까? 넘어가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토스트 베터피쉬. 원래 이거를 한 병 보내주시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시작된 에피소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바틀이기도 하고 구한다고 해도 정가에 구하기는 너무 힘든 바틀이어가지고 이걸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쿠시아가 노를 못했죠. 뭐 그대로 그냥 yes, thank you very much. 토스티드 배럴? 이건 어떤 의미야? 토스트 배럴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크통을 구울 때 직접으로 가하냐 간접적으로 가하냐 그거거든. 직접 가하면은 차링이고 간접적으로 가하면 토스팅이야. 스테이크냐 훈제 부위냐? 딱 그거다 진짜. 근데 이게 그 토스트 배럴 피니시 뭐냐면 버번을 만들어 놓고 훈제를 해놓은 배럴에다가 이제 피니싱을 한다는 건데 진짜 마케팅이야. 요즘 뭐 엘라이자 크레이그도 토스트 배럴 피니시 하지, 뭐 짐빔도 토스트 배럴 피니시 하지. 버번이라는 거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스트 배럴에 피니싱을 해서 이제 단맛을 더해준다. 뭐 그런 컨셉이거든. 미국에서는 지금 피니시가 꽤 유행이긴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욕했는데 이제 서서히 약간 번지는 경향이 있지. 근데 믹터스는 예전부터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맥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버번뿐만이 아니고 사워 매시도 토스트 배럴 피니시 했고 뭐 라이드 배럴 피니시 했고 그것도 맛있게 맞았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정규 라인이었다 이거지 원래. 가끔씩 내보내. 가끔씩. 자주 내보내는 건 아니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무에 되게 진심인 편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 오크통을 만들기 전에 나무를 밖에다가 이렇게 건조를 시켜놔. 짧게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이제 한 3년까지. 맥들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자연 건조가 된 것들로만 쓴다고 이렇게 말하거든. 뭐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근데 증류소 일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은 그거 다 마케팅입니다. 뭐 솔직히 그냥 그 moisture content, humidity 17%가 되면은 그게 3개월이 됐던 5년이 됐던 그냥 17%만 되면 이제 오크통을 만들면 돼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마셨던 거 다 있잖아. 7필터링을 다 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위스키를 마시고 다음날 보면 이렇게 약간 흐려진 거 봤지. 그게 결국에는 알코올이 날아가고 나가지고 변질이 되는 거거든. 맛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눈으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위스키 왜 색깔이 변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 제일 심하게 나냐면은 락글라스에다가 얼음을 넣고 희석이 되면서 알코올에 물이 섞이면서 이제 도수가 낮아지면 변질이 되는 거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미리 증류주를 도수를 낮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fatty lipids 같은 걸 이렇게 뽑아내버리는 거거든. 그게 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이제 맛이 뽑혀 나온다고 생각을 해. 맛이 뽑혀 나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재밌냐면은 7필터링을 다 하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7필터링, 저거는 저런 식으로 7필터링 다 레시피가 있어. 7필터링을. 이거 맛있네. 너무 맛있다. 맛이 정말 풍부한데 되게 델리케이트. 이 사람들은 차링도 자기네들이 레시피를 갖고 놀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아. 왜냐하면 어떤 증류소는 넘버 2 차링만 합니다. 어떤 증류소는 넘버 4 차링만 합니다. 어떤 증류소는 넘버 3 차링만 합니다. 그거잖아.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2, 3, 4번 다 해. 그 다음에 블렌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 법원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것들 다 갖고 놀면서 맛을 만들어가는. 다음으로 넘어갈까? 마지막이지 이제? 마지막은
라이. 이거는 싱글 배럴 희석시켜 놓은 버전이고 맥더스 캐스크 스트렝스로 내보내거든. 그거는 맥더스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아니 미국 위스키인데 베르프루프라 그래. 그래 배럴 프루프를 내보내는데 그 정말로 인지도가 높아. 그러니까 맥더스 배럴 프루프 라인은 정말 맛있다. 그렇게 그게 제일 하이비 센 바틀이라며. 믹터스 라인 중에서. 사람들이 굳이 시가를 내고 맥더스를 살 거면은 배럴 프루프 라인을 사라야지. 뭐든지 근데 다 베르프루프는 다. 그렇지. 배럴 프루프가 맛있긴 맛있지. 항상 배럴 프루프가 더 찐득한 건 알겠는데 맥더스는 배럴 잎 도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이게 45도여도 다른 증류소에 비해서는 되게 비교적 높은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마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증류소의 45%랑 여기 45%는 좀 다르다. 뭐 컨셉이 좀 다르지? 한번 마셔볼까? 마셔보지 뭐. 따루바. 너가 맛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누나 먼저. 그래. 라이치고 개성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라이가 켄터키 스타일 라이야. 이거는 결국에 호밀이 한 51%에서 뭐 한 70% 미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스타일의 라이 같은데 이 맥더스라는 게 펜실베이니아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거기는 진짜 매시빌이 라이가 되게 높아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뭐 95%가 했던 80%가 했던 85%가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이 브라운 포먼한테 컨트랙트 디스틸링을 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지만 이제 앞으로 자기네들이 증류를 했었을 때 정말로 펜실베이니아 스타일을 살려내가지고 정말로 강렬한 라이를 내보냈으면 하는 게 나는 맥더스 라이의 느낌이야. 근데 그게 약간 믹터스랑 안 맞다는 생각은 들어. 강렬한 맛이. 그러니까 지금 5개를 맛보니까 아, 믹터스는 강렬한 맛보다는 그냥 약간 정석대로 만드는 레시피들을 강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행을 안 따라가는? 이 믹터스 라인은 옛날부터 정규 라인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꽤 됐지. 근데 라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죽어갈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했던 데들은 뭐 요즘엔 다 막 베러프루프 내보내고 뭐 이런데 여기는 어쨌든 원래 베러프루프를 내보냈고 라이의 라인업이 생각보다 다양하잖아. 여기는 뭐 토스티드 라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싱글 배럴 라이도 있고 모든 라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건 유행을 안 따라가니까 빼고 새로운 라인을 만들 거야.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돈이 많구나 생각이. 와이터키가 막 레어 브리드 만들고 막 별거 다 만들잖아. 거기는 뭐 롱브랜치 만들고 뭐 여기는 레이블 또 바꿨어 맨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 근데 여기는 몇 년 동안 레이블도 안 바꾸고 라인업도 이게 인기가 있든 없든 죽여버리는 라인 없고 살려버리는 라인 없고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야? 네가 원래는 이런 라인이었는데 이런 게 없잖아. 그렇네. 그치? 새로운 라인이 첨가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죽여버리는 라인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죽여버리는 라인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게 97년도 재밌다. 이후로는 물론 막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뭐 맥더스 20, 맥더스 25 근데 그런 거는 뭐 원래 배럴이 소진되면 끝나는 라인이니까 없는 거겠지만 일반 정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죽이고 살리고를 많이 하잖아. 내가 그러면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나한테? 슈링크랩이 없어가지고 좋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비싸게 내보는 싱글 배럴였을까 그것도 그게 뭐 2,000불인가 3,000불이었거든 한 병에. 근데 똑같이 이런 종이로 이런 스티커로 보낸 거야. 근데 그거는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여기가 뜯어지기 시작했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았거든. 3,000불짜리 술을 사는데 이게 개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방법이 없다 이거야. 보관용으로 내보내냐 마시는 용으로 내보내냐 그거의 차이일 것 같아. 그냥 내보낼 테니까 뜯어서 마시세우면 솔직히 이게 이런 걸로 충분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보관하는 용도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00불을 내보낸 건 아니잖아. 내보냈어. 그럼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좀 하지.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많았대도 찍찍이처럼 그냥 그러니까 말 정정하게. 걔네들 좀 문제 있네. 우선은 메타베브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보내주시고 나서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찍어주세요. 방향성 그런 걸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편하게 찍어주세요. 내가 광고에 대해서 그 거부 반응이 되게 강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같이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눈뜨게 해주는 경우였어. 그냥 그런 말씀하셨어. 그냥 메타베브는 위스키를 한국에 더 많이 유통시키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딱 그 한마디 저희가 이메일 주소도 보내드렸거든요. 이메일 한 번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정말 부담 없이 정말 재밌게 찍을 수 있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난 개인적으로 믹터스 같은 경우에는 스카치 마시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칸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어. 되게 그 버번만의 강하게 갖고 있는 그 단맛이나 강하게 갖고 있는 아세톤 맛이 그거에 비하면 되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달다 생각해보니까. 달지도 않고 스카치에 익숙하신 분들이 재밌게 마실 수 있는 미국 위스키가 아닐까 싶어. 그리고 내가 이제 아무래도 병을 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좋게 리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코멘트들을 뒤져가지고 내가 분명히 믹터스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 구독자한테. 넌 믹터스는 다 괜찮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내가 내 자신이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1년 정도 전에 내가 믹터스 이걸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 적이 있더라고. 코멘트로. 되게 재밌었던 게 믹터스 이거 딱 5병을 리뷰를 했었을 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이유가 이젠 알 것 같아. 그래? 네가 왜 믹터스를 좋아할까 했더니 그게 맛있나? 뭐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되게 정직한 회사여가지고 넌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쿠시언은 약간 뒤에 엮여있는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가 깔 게 없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맞다. 오늘 쿠시가 한 번도 안 나온 이유는 저희 집에 쿠시와 친구가 놀러와서 쿠시를 죽여놨어요. 너무 놀아줘가지고. 쿠시야, 다음에 또 만나요는 해야지. 응?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피곤하다. 응. 마탱이 갔죠? 나갈까? 아니, 왜 그래?